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제 헬스케어 레이더라고 제가 좀 표현을 좀 해봤어요. 헬스케어 관련돼서 이 레이더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메디칼 쪽에서도 좀 상당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헬스케어 쪽,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호흡 심박이에요. 거기에 최근에는 이제 낙상까지 이게, 이게 엎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감지해내는 이제 그런 분야로 레이더가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좀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제 만약에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사업 모델로도 활용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국내 업체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두세 군데 업체 정도가 호흡 심박, 예, 낙상까지 하고 있고요. 뭐 저희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 없어요. 실제 이제 그 호흡 심박 낙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저희도 뭐 개발을 엄두를 좀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뭐 이제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코업을 해서 뭐 만들어 간다든지 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헬스케어 레이더의 이제 동향이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쪽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고 한번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오늘은 좀 내용이 뭐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해봐야지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예, 디지털 헬스의 정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WHO에서 그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ICT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ICT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센서 쪽에서 그 센싱된 데이터를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송을 해서 처리를 해서 어떤 이 결과물로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의 뭐 상태, 건강 상태나 이런 이제 생체 정보 상태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헬스라고 표현을 했고 의료 정보, 건강 정보,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그 다음에 뭐 모바일 헬스, 예. 그다음에 정밀 의료라고 표현을 해서 이 디지털하고 그 센싱된 기술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디지털 헬스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고요. 요거 그 좀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해서 아마 계속 얘기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집안에서의 생체 정보들을 확인을 해갖고 지속적으로 근처에 있는 병원들과 코업을 해서 뭔가에 되게 의미 있는 상태로 해서 이제 계속 관리해주는 플랫폼이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있기는 할 건데 이게 이제 그 의료다 보니까 워낙 체계가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규제들이 풀리게 된다면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랑 꼭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컨셉들은 좀 짜여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만성 질환을 관리를 해주거나 뭐 당뇨가 대표적인 사례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뭐 임신 상황, 그다음에 뭐 약을 언제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계속 관리하고 건강 관리를 계속 해주는 거. 건강 관리에 대한 유의미한 뭐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원격 의료, 그러니까 실시간 오디오나 비디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건강검진과 질병관리, 이런 것들 이제 그 로컬 병원들이 이 내부에 지자체 정도의 수준의 내부에서 관리가 되면 참 좋기는 하겠네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분석화. 이제 수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의료 자료들을 만들 것이냐, 유의미하게 만들고 어떻게 예측을 해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록화 시키는 거죠. 기록화. 그다음에 이거 기록들을 가지고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이며 어떻게 교류를 해서 또 어떤 유의미한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대용제약에 있는 이제 이미지를 따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뭐냐? 생체 신호가 필요하겠죠. 생체 신호는 이제 뒷장에 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제일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체 신호, 생체 신호, 체온, 호흡, 심박, 그다음 활동량에 대해서 좀 체킹이 되면 좋겠네요.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려면은 이제 어떤 센싱 장비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요새 많이 나온 게 그 스마트워치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떤 플랫폼상에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 나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IoT 센싱 장비. 예. 그래서 이 동작 감지 이런 것들을 센싱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 여기도 이제 레이더 센서가 하나 나오기는 하는데요. 뭐 센싱 장비들이 몇 가지가 지금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 AI를 같이 붙이는 거죠. 빅데이터 같이 붙여서 여기서 이제 딥러닝을 시켜서 이 사람의 상태들,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 어떤 이제 그 위험의 징후가 발생을 한다면은 이런 이제 딥러닝 개념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되니까 이제 한번 병원이라도 가봐라. 이런 식으로 그 공지를 해주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자가관리 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IoT 홈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조금 전반적인 뭔가가 필요한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물려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는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통신은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쪽이니까 전자, 그 다음에 스마트 의류나 이제 이 사람과 접촉해야 되는 부분, 센싱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패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적기적소에 맞는 뭐 약품을 배달을 해준다든지, 예, 기기를 렌트를 해준다든지 하는 유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할 수 있는 뭐 원격의료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제약, 바이오, 유전자 진단이라든지 어떤 약을 만들 때 좀 요긴하게 이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보험사하고도 연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잘만 풀리게 된다면 산업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커지고 있어요. 실제 요새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가지고 좀 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 중에 좀 인상 깊게 본 게 이제 수면. 수면 쪽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수면 침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서 최적의 상태들, 뭐 어떤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호흡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하루의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다 붙어서 이제 얘기가 되겠죠. 수면 테크라고 하더라고요. 수면 테크 박람회도 있던데 그런 데도 한 번씩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시장 규모는요,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클 거라는 거는 우리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 여러분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 서비스들을 해보는 게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레이더의 한 예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비접촉식 생체 정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상태를 지금 여기 60기가라고 돼 있는데 뭐 주파수는 몇 가지를 써도 되지만 60기가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그 센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0기가의 신호를 이용을 해서 비접촉 생체 정보 그 제실이 돼,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호흡 상태나 심박 상태, 그다음에 수면 상태를 확인을 하고 활동량이 있으면은 활동을 감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센서가 센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예, 이런 식으로 날려서 머신러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알림, 어떤 상황에 특정 상황에 대한 알림을 주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센서만 달라질 뿐이죠. 그리고 센서가 읽어내는 알고리즘 상태가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집해서 보낸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찾아보니까 이 생체 신호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의 어떤 생체 신호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좀 찾아본 게 대표적으로 지금 한 대략적으로 7가지가 좀 나와 있는데요. 생체 전기 신호, 전기의 신호죠. 이 사람이요, 이 신경이잖아요, 신경. 사람이 제가 손을 딱 이렇게 치면은, 예, 그 신경을 치면은 뇌가 인지를 하잖아요. 어떤 손에 쳤다. 이게 어떤 체계로 움직이냐면 전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생체 전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뇌에서는 전압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압과 전류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체 전기 신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체 전기 신호 이제 대표적으로는 심전도, 심박이죠. 그다음에 근전도, 뇌전도 이렇게 신호들이 있으니까요. 진단을 위해서는 가장 폭넓게 사용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생체 임피던스 이런 것들. 임피던스는 전류와 전압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류를 주입해서 그 전압이 측정이 되면은 해당되는 분야의 임피던스가 측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해내는데 뭐 피부 전기 반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음향 신호는 심박의 소리가 대표적이고요. 호흡 상태, 호흡의 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체 음향 시소를 표현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생체 자기 신호가 있는데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파가 생성된다는 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뇌, 심장, 폐하 같은 데서 그 소량의 자기파가 발생을 하는데 그 자기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그 표현을 또 할 수 있는데 뭐 뇌파 자기도 촬영 장치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주파수를 또 내보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주파수가 외부로 내보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역학 신호라는 게 있고 생화학 신호라는 게 있고 광학 신호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유의미한 뭐 어떤 생체 신호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의료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기술들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의료 분야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료 쪽으로 좀 해볼까요? 이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해서 유의미한 정보만 뽑아낸다면 어느 정도 경향성만 갖는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호원 영역에서 이 자기장이랑 전기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을 검출을 해서 요거를 ADC를 통하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신호 컨버터죠. ADC를 통해 갖고 이 분류를 해서 신호 처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의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간의 데이터들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의료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그걸 접목을 해가지고 뭔가 하면 좋겠죠. 뭔가 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뭐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라는 거죠.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이제 좀 관측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는. 그래서 움직임. 제 흉부의 움직임도 움직임이죠. 그다음에 목소리의 움직임도 움직임이잖아요. 태아의 심박이나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란 말이죠. 예, 그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이 유전율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유전율. 이, 뭐 이런 식으로 물질. 그래서 여기서 이 물질에 맞고 되돌아오는 반사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맞고 되돌아오는 반사파하고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이 유전율에 의해서 이 차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내부의 암 조직도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디칼.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엑스레이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네, 저희도 요거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엑스레이, 신호 처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밑에는 이 폐를 찍은 사진인데요. 흉부의 이제 폐 심장의 활동들을 체크를 할 때 레이더를 써서 체크를 하는 거 하고요. 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사용을 하는 거. 이 UWB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성은 극히 적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굉장히 파워가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성대 질환, 요 성대 목에 이렇게 움직임인 거죠.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그 일정한 패턴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어떤 모니터링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정상적인 파형하고 실제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파형들을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조금 헬스케어 쪽으로 쓴다 해서 베이비 모니터링, 아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 호흡의 상태하고 심박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밀도는요. 근전도 센서, 심전도 센서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만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레이더는요 정적인 상태에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적인 상태. 만약에 예를 들어 제 호흡 심박을 감지를 한다 하면 제가 가만히 있는 상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호흡 심박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 또 인케빈 레이더라고 해갖고 나오죠. 그 차량 뒷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아마 여기 앞에 하나 해갖고 여기 승객이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제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을 거고요. 해외는요. 유럽하고 뭐죠? 일본인가요? 네, 거기는 이제 법제화가 되어 있고, 국내는 모르겠네요. 국내도 슬슬 법제화가 될 것 같은데, 뭐 뒷좌석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중형 차량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모니터링인데요. 수면 모니터링은 이제 이 자고 있는 사람의 그 호흡 심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뒤척임이 생기잖아요. 뒤척임이 생길 땐 순간적으로 못 읽어요. 못 읽다가 또 정적인 상태로 또 이제 진입하는 순간에 계속 또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환자 같은 경우 1인 1베드에 하나씩 연결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얘기를 하나 드려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헬스케어 레이더를 만드는 방식, 송신 방식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IRUWB 혹은 펄스의 상태. 근데 FMCW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IRUW는 순간적으로 TX 쪽에서 파워를 쏴가지고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건데 당연히 흉부의 움직임 상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파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필터링을 하고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게 FMCW 모드에서는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송신 방식 자체가 좀 달라서 이렇게 다른 형태가 되는데, 어, 조금 더 얘기 드려보면은 정밀도가 높은 거는 요 IRUWB 방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FMCW 방식은 약간, 정밀도가 사용성에 있어서는 뭐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제 가격이 문제겠죠. 가격이 문제니까 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이제 이 IRUW 방식으로는 연구용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FMCW 방식에서는 우리가 그 상용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60GHz로 좀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심박 측정 원리는요. 여기에 그 레이더 센서를 이용을 해서 팔을 쏘고 여기에 움직임의 상태에 따라서 리플렉션 되는 팔을 가지고 우리가 속도, 거리,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속도를 아는 거죠. 그 도플러 속도. 그래서 움직임의 상태에서 두 가지 팩터가 나와요. 하나는 숨 쉬는 거하고요. 하나는 심박. 호흡하고 심박 상태가 나오는데 호흡이 좀 더 길고요. 당연히 길잖아요. 생각을 조금 해보면. 심박은 조금 더 짧겠죠. 주기가, 주파수가 좀 더 높겠죠. 근데 이 자체도 한 40Hz, 60Hz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되게 낮은 주파수인데요. 그걸 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은. 예,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 개발 과정들이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스킨에 따라서 이 상태가 그 되돌아오는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호흡 심박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UWB에는 이제 트랜스미터 그 송신 쪽, 이 수신 쪽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낙상 있잖아요, 낙상. 낙상은 이렇게 이제 걸어다가다가 순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순간에 그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걸어가는 속도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이제 낙상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 속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검출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요 3D 레이더를 아니 요 UWB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요 그 안테나를 여러 개를 쓰게 되면은요. 요것들을 파악하는데 원활합니다, 좀. 예, 원활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거까지는 이제 얘기 드리기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만. 그다음에 뭐 모니터링 응용 분야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폴 디텍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장실 같은 데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잠자는 상태, 제실, 그다음 화장실 같은데, 그다음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 제어하거나 슬립 테크, 그다음에 호흡 심박 상태, 그다음에 변기 센서 등에서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화장실하고 그 독거노인 쪽 서비스 하는데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부의 움직임 상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헬스케어 레이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 상태. 하나는 움직임의 상태. 흉부하고 흉부의 움직임이죠. 흉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벌어지는 흉부가 이렇게 벌어지는 각도의 상태에 따라서 호흡하고 심박을 분류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그 아마 서강대학교에서 어 체크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 혈류, 그리고 혈류의 움직임을 가지고도 뭔가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 혈액 속의 유전율의 차이에 의해서 당뇨를 검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응용 분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고 아마 기술 이전을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레이더 센서를 이용을 해서 당뇨도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헬스케어에서 오리지널 의료기기로서 써볼 수가 있고요. 지금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호흡, 심박, 낙상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파라미터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레이더가 가장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업 구상 방안이라고 좀 표현을 했지만 뭐 하나는 레이더 모듈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알고리즘을 올려서 호흡, 심박, 낙상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그 사람의 생체 데이터들을 계속 취합을 하는 거죠. 레이더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이런 헬스케어 플랫폼은 레이더 플러스 뭔가의 센서들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응용 분야로 일반하고 의료 분야로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일반 분야는 말씀드린 호흡심막 낙상을 이용을 해서 그냥 가볍게 독거노인, 수면 테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요걸 의료기기로서 인증을 받으면 이제 의료기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 인증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사의 몫이 되겠지만, 뭐 의료 분야로서 하면은 그 어떤 이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높아지니까 뭐 괜찮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된 내용이에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걸 질문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막상 헬스케어 레이더를 이렇게 쭉 하려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굉장히 지금 레이더의 핵심 그 비즈니스 모델로서 커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어디야 그 의료 쪽 하시는 업체나 그런 부분들이랑 저희랑 코업을 하면 제일 좋은 이제 모델이 나올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제 질문 한번 해보시죠. 준비해야 될 사업이 많고요. 이게 그 의외로 커요. 상당히 사업군이. 다만 이제 만들어내면은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죠. 예. 정기 구독 서비스로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업체가 같이 그 코어해서 같이 나가면 제일 베스트한 사업군 중에 하나겠죠. 음. 의료업체 끼고 저희 같은 이제 하드웨어 기술업체 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개발팀 끼고 하면은 딱 맞네요. 근데 앞으로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쪽으로 좀 많이 그 해보셔야 되겠죠. 어, 뭐 디지털 헬스케어 적용 사례는 지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제를 엮어서 하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수면 관리 쪽 하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관리. 이 두 가지가 아마 많이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법 제도는 이게 의료 쪽이랑 물려 있어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그쪽까지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규제는 이제 호흡 심박 낙상을 체크한다고 해서 규제는 있지 않고요. 그리고 호흡 심박을 그 인증을 받은 업체가 또 있어요. FDA 인증. 그래서 이제는 뭐 계속 풀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노출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는 한데 그 노출 기준보다는 낮으니까요. 파워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개인 데이터니까 이걸 어떻게 모아가지고 던져줄지. 유력 선도 업체는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비트 센싱,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그 다음에 뭐 거기도 솔직히 그 어떤 의료 쪽을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요. 몇 가지 레이더 아이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디가 딱 바이아라는 회사도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업체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걸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죠. 기술력도 되게 기술 장벽도 높아서 한번 해놓으면은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안착이 좀 돼서 그런 업체들은 조금 매출을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타트업들은요.
네, 뭐 그 정도가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음, 이게 말씀 아까 잠깐 하셨지만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제 몇 군데를 같이 끼워서 만들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의료업체 하나, 그다음에 저희 같은 기술업체 하나, 그다음에 그 플랫폼 업체 하나. 이 세 군데가 같이 코업을 하면은 좀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디어는 상당히 저도 많이 있는데 저보다 더 아이디어 많은 데가 이제 의료 쪽 계신 분, 종사자분들이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비용의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과제를 그래서 올해 같이 좀 기획하고 내년에 같이 하는 게 어떨지. 예, 딱 좋네요, 그림은. 네. 그다음에 어, 생체 인식 분야에서의 확장성. 이제 확장성 계속 늘어날 거예요. 레이더가 이제 뭐 레이더도 발전을 하지만 AI랑 붙여서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딥러닝도 시키고 뭘 많이 시켜갖고 이제 조금 더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요거 그 사람 쪽도 괜찮지만 이제 강아지 쪽그 반려 동물들 그쪽으로 좀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뭐 센서를 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가만히 있게끔 뭐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수의학 쪽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쪽에서 많이 좀 들으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불이나 장애물이 있어도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것까지 같이 예,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들도 다 체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60기가 인케빈 레이더 시장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인케빈 레이더가 뭐냐 하면은 이제 뒷좌석 감지. 예. 차량의 뒷좌석을 감지하는 레이더인데요. 왜 감지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면은요. 그 뒤에 사람 놓고 내린다고 해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망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 강아지들, 예, 그 반려동물들 그냥 놓고 내리다 보니까 질식사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 차원에서 이제 달아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큰데 지금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60기가가 가격이 비싸요. 예, 비싸요. 몇만 원 수준인데 그거마저도 비싸다고 표현을 해요. 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해는 가더라고요. 뭐 전자적으로 전자 그 부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자동차에 최근에. 예.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이 지금 대리점인 이제 그 UWB 레이더가요. 아마 대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아직은 출시 전인데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하는데요. 그게 가장 심플하게 나와 있고요. 그 뒷단만 서비스만 뭘 할 것인지냐에 따라서 쓰는 것들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요. 60기가하고 그 60기가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60기가의 그 감지 정도 하고요. 그 뭐죠? 10기가, 이제 UWB 대역에서의 감지 정도가 상당히 달라요. 10기가가 훨씬 더 감지가 잘 되기 때문에. 물론 또 더 장단점들도 있긴 하지만, ICS 값도 당연히, 그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해갖고, 감지되는 물체 대상 자체도 당연히 낮은 주파수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가격을 좀 더 낮게 주면은 해볼 만한 비즈니스라고 해서 아마 UW가 많은 부분들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 다음에 뭐 레이더 활용 사기에 얘기 드렸고요. 왜 비접촉으로 측정을 한다. 수면과 관련 트렌드, 수면 케어는 되게 이슈가 커서 이게 수면 케어 스타트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뭐 자꾸 창업하라는 얘기를 하네요. 창업하시면은 이제 알고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하시면은 제가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서 창업을 하셔도 돼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정도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얘기할 거는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UWB하고 FMCW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지만 아마 UW 방식이 앞으로는 좀 대세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안테나의 그 개수가 또 중요해요. 개수가. 안테나 개수가 그 일반적으로 TI 쪽 칩은 3T, TX가 3개고요. 안테나가. 그다음에 RX가 4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해상도거든요. 그래서 해상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60기가는 감지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직진성이 워낙 강해서 벽투가 더 잘 안 되고 안 되는 뭐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UWB는 벽도 투과를 하는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좀 더 유력한데 이 UWB가 TX를 두 개, RX를 두 개, 2T2, 2TX, 2RX로 나와요. 예, 가격도 예전엔 비쌌지만 지금은 좀 더 저렴하게 해서 나온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본사에서 이야기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받는 대로 한번 또 세미나를 진행을 하기는 할 건데요. 음. 그래서 UWB 계열이 이제 정밀도 면에서 되게 좋다라고 나오지만 이게 가격 문제, 그 다음에 안테나가 한 개, 1TX, 1RX의 문제로 인해서 해상도가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그걸 극복해서 2TX, 2RX가 되니까 조금 더 어, 좋은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RTLS라고 있어요. 뭐 지금 여기에 논외지만 그 RTLS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 하면 UWB라고 해서 거리 측정되는 이제 그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관계가 있는데 이 계열 쪽에서 칩 만드는 업체들이 또 레이더 IC를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좀 상당히 많이 다운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바라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봐야 되고요. 네, 뭐 여기까지 하는 게 상장기업 관리 이용해 사업 진행 중인 상장기업들이 지금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네. 호흡심박 낙상에 대해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장기업들이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신기술이고 기술 장벽이 높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뭐 조금 비즈니스 차원에서 얘기 드리면요. 그 대부분 그 대기업, 상장기업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요. 대중성을 가진 제품들, 대중성을 가진 기술이에요. 신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기술 장벽이 높고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태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레이더 말로 플랫폼 만들지만 손이 많이 가요. 손이. 튜닝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대기업이 섣불리 하기에는 어려운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띠고 표준화가 되어야 돼요. 예. 레이더든 표준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비표준화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표준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범용성을 갖게 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대기업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음. 네,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죠. 헬스케어 쪽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별로 없으신가요? 아, 네. 자율주행에서는 레이다인 거죠. 예, 라이다 비슷하죠. 예, 비슷한데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검출을 하는 거고요.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검출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레이더를 쓴다 하면은 이 기본적인 레이더의 그 컨셉이랑 똑같은 거고요.
지금 라이다하고 이 레이더를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는 레이저, 빛을 이용한 거고 하나는 레이더, 전자파를 이용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드렸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기억을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쯤 한 텀으로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팩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업체 그 조금 신사업팀이 있으시다면은 저희랑 같이 해볼 만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비즈니스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